미국 상무부에서 중국산 흑연에 대해서 93.5%의 반덤핑 특별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덤핑이란 행위 자체는 시장에서 바나나 하나에 5,000원에 팔고 있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 몰고 와가지고 우르르 쏟아낸 다음에 개당 1,000원에 파는 겁니다. 가격 후려치기를 통해서 시장을 교란시키는 거죠.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중국산 흑연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조사하고 우리는 12월 달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별 관세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세에 얹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관세 플러스 93.5%를 때리게 되면 총 160% 정도의 관세니까 사실상 미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전 세계에 유럽 시장이 있고 중국 시장이 있고 아시아 시장이 있고 북미 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미국에 들어오려면 중국산 흑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공급망 리스크랑 대체 수요에 대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요 호재로 가장 부각되는 거는 압도적으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공급망 리스크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22년도에 IRA 처음 나왔을 때도 이 흑연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흑연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만 유예해달라 해서 2026년도까지 꾸역꾸역 연장을 했던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유예 기간 동안 중국산 흑연을 써도 되게끔. 왜냐하면 당장 SDI나 엔솔이나 SK온이 본인들이 생산해야 되는 물량들을 감당할 만큼 흑연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22년도 이후로 지금까지 3년이 지났죠. 포스코 퓨처엠의 생산량이 늘어났습니다. 양산의 규모도 많이 늘어났고요. 특히나 이번 관세는요, 탄소 함량이 중량 기준으로 했을 때 90% 이상인 음극급 흑연 소재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이게 합성 흑연일 수도 있고 천연 흑연일 수도 있고 둘 다 혼합물일 수도 있는 거죠. 12월 5일 날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천연 흑연 기준으로 봤을 때 국가별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1위고요.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브라질, 그리고 대한민국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이 천연 흑연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인조 흑연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중국에 있는 특정 기업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BTR이 24%, 푸타일라이리가 15%, 나머지 지첸 9% 해가지고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탑 10까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게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인조 흑연 음극재입니다. 24년도 1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이 9위권 정도는 된다, 그러니까 10위권 안에 든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면서 양산을 하고 물량들을 뿜어내기 시작하면서 10위권 밖으로 약간 밀려났습니다. 주요 인조 흑연 생산 기업 리스트를 보면 중국의 BTI, 샨샨, 지첸, 샹타이, 카이진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포스코 퓨처엠과 TCK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포스코 퓨처엠은 주가가 매우 많이 올랐는데 TCK가 그닥 반응이 안 온 거는 얘네가 쓰는 건 반도체랑 태양광용, 고순도 흑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 규모 면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으로 높고, 전기차 배터리용으로도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훨씬 더 퀄리티가 높고 양도 많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거고요. 그 외의 기업들로는 일본의 미쓰비시 케미컬이 있고, 쇼우덴코, 토카이 칼본 등등이 있고, 미국과 유럽에는 그라프테크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이 중국 기업들과 포스코 퓨처엠 정도의 경쟁 양상이다라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이 현실적으로는 아직 그 중국 기업들 대비해서는 점유율이 작은 편이지만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걸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2월 5일 되어가지고 실제로 중국에 대한 흑연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체해서 물량을 쳐낼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업체들 입장에서는 포스코라는 그룹사 자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이미 체크가 되기 때문에 거래를 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문제는 지금 당장 중국이 그동안 담당하고 있었던 이 점유율을 포스코 퓨처엠이 다 따라잡기에는 오히려 생산량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생산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내용에서의 그냥 압도적인 호재를 가져가는 거는 포스코 퓨처엠인 것 같고, 지금까지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가 퀄리티가 좋다라는 건 다들 인정은 하는데 가격이 여전히 중국산 흑연 대비해서 여전히 높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게 되면 원래라면 한 10불에 팔아야 되는 거를 중국 기업들이 막 4불, 3불 이렇게 팔던 거를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10불대로 맞춰준다면, 기존에 가격 차이가 나서 중국산을 쓰던 사람들이 만약에 동일한 가격으로 두 제품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중국 거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걸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일본 배터리사와 응급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일본 배터리사는 아무래도 도요타, 파나소닉의 합작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영상을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이름이 PPES였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흑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미리 대비를 한 기업들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중에서 일본 기업들이 먼저 나서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원래라면은 굉장히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12월 5일까지 이게 확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의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다. 12월 5일 날 확정되고 나서 물량이 느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선 주문하는 물량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의 응급제 쪽의 물량이 3, 4월 달에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얼마 전에 공유받은 7월 달 10일, 7월 10일까지 자료를 봤을 때 NCM, NCA 자료도 보면서 그때 같이 봤던 게 응급제, 인조 흑연에 포스코 퓨처엠 관련되어 있는 물량이 증가였습니다. 보시면 확실하게 1분기보다 2분기 때 인조 흑연 관련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보여지고 25년도 7월 10일까지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성장률이 꽤나 높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18.9%대로 아까 자료를 추합을 할 때 봤었는데 요게 지난 2023년도 말에 이탈 이후로 처음 돌파하는 선입니다. 121선과 201선을 지난 2023년 12월 27일 이후로 1년 7개월 만에 재돌파를 해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승 신호탄을 쐈다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 바닥에서 잡지는 못했지만 최근 오늘도 반등하고 나서 잡았지만 포스코 퓨처엠이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외에도 최근 오늘 2차전지 종목이 전반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어제 리튬 선물 가격이 올랐잖아요. 오늘은 리튬 현물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 추이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6월 달부터 6월 중순부터 올라서 지금 7월까지도 계속해서 이 리튬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1, 2, 3, 1분기, 4, 5, 6, 2분기라고 했을 때는 이 리튬 상승분에 따라서 판가가 올라가는 영향은 3분기 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때는 이 판가 상승 영향이 제한적일 텐데 이 추세를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 3분기 때 판가 상승에 따른 수익성이 늘어나는 효과들을 전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